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좀 파고들 자료는요. 신문섭 저자의 책 전기기술자, 생각에 감전되다와 관련된 여러 글들입니다. 아, 네. 저자가 직접 브런치에 남긴 글도 있고요. 또 여러 온라인 서점의 도서 정보나 소개글까지. 이 책과 저자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네, 이게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기기술 현장을 쭉 지켜온 분이 쓰신 글인데 에세이 같기도 하고 또 약간 자기계발서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뭐 전기기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글쓰기라는 걸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좀 새롭게 발견하게 됐는지, 뭐 그 과정에서 얻은 통찰 같은 거, 그런 걸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자의 시선으로 본 세상 이야기라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좀 자세히 보면서요. 저자 신문섭이라는 인물이 어떤 개인적인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이 책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뭔지 이걸 좀 깊이 있게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특히 지식 습득이나 자기 성찰에 관심이 많은 당신에게 왜 좀 특별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저자 신문섭 씨, 이분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죠. 35년 경력이시래요. 베테랑 전기기술자시고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재직 중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이력만큼이나 흥미로운 게 종구락이라는 필명이에요. 이게 조그마한 바가지를 뜻하는 어릴 적 별명이라는데 뭔가 좀 정감이 가면서도 자신을 낮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 정구락이라는 이름 자체에서부터 뭐랄까 자신을 막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저자 스스로도 자기는 뭐 뛰어난 기술자거나 뭐 기술사 자격증이 있거나 석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처음에는 그 정답이 딱 하나로 정해진 공학 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고가 좀 경직됐었다. 그리고 자기 글도 약간 다듬어지지 않은 생돌 같았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와. 생돌.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생돌이라는 표현 참 인상적이네요. 저자 브런치 글을 보니까 글쓰기를 처음 시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숙제로 신문 사설 논평 쓰면서부터였다고 해요. 아, 시작은 숙제였군요. 네, 뭐 거창한 계기는 아니었지만 그 작은 씨앗이 나중에는 책도 읽고 또 SNS에 짧은 글도 남기고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의 폭을 넓히는 어떤 자양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나 친구들 격려도 있었고요. 그래서 마침내 책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진 거죠. 네. 그 생돌이 이제 여러 생각이나 경험, 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점점 모서리가 달고 매끄러워져서 고운 돌이 되어가는 그 과정, 이게 바로 저자가 글쓰기를 통해 경험한 핵심적인 변화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이건 단순히 글쓰기 실력이 늘었다, 뭐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더 유연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특히 정답과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학 분야의 전문가가 이런 인문학적인 성찰 과정을 거쳤다는 점, 이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 같아요. 듣고 보니 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 중에는 어쩌면 이런 유연한 사고방식이나 좀 감성적인 표현,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저자의 경험이 더 공감을 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글을 꾸준히 쓰게 된 또 다른 계기가 있었다고요? 네, 저자가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던 상업 선생님의 아주 호된 가르침을 중요한 계기로 꼽더라고요. 호된 가르침이요? 네, 뭐 예를 들면 TV는 1년 동안 다락방에 넣어라,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도 책을 손에서 놓지 마라, 잠은 책상에 엎드려 자면서 시간을 아껴라,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엄청 엄격한데요. 그렇죠. 근데 당시 저자는 이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강한 자기 효능감, 이걸 얻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독하게 공부하셨나 보네요. 그럼 그때의 경험이 뭐랄까 일종의 성공 체험으로 남아서 그 이후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을 좀 지탱해주는 그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때 경험이 자신에게 큰 용기를 줬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의 글이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나 용기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어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그런 선한 동기가 글쓰기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 거죠. 네. 이런 진솔한 마음이 독자들에게도 꾸밈없이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저자의 배경이나 글쓰기에 대한 진심을 알고 나니까 책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전기기술자, 생각에 감전되다. 제목부터가 뭔가 강렬하네요. 그렇죠. 작은 스파크가 만드는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부제도 달려 있고요. 책은 크게 1부 전기인의 생각, 그리고 2부 전기인의 일상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부 전기인의 생각 목차를 보면요. 와, 정말 다채로운 생각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어긋남의 미학이라든지 켈로이드 피부와 문신, 똑똑함과 현명함 같은 제목들이요. 일상적인 소재나 관찰에서 시작해서 좀 철학적인 질문까지 나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어긋남의 미학. 네, 전선이나 회로에서 어긋남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의 어긋남에도 어떤 아름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볼 수도 있겠죠. 흥미로운 연결인데요. 또 전갈부대의 금연 정책이나 캄보디아 당구 선수 스롱 피아비와 삶의 각 이런 예상치 못한 소재들도 눈에 띄고요. 심지어 아버지의 6.25 전쟁 경험담까지 담겨 있다고 하니 와, 저자의 관심사나 글쓰기의 폭이 정말 넓구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면서 자기 생각을 풀어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생돌이 고운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얻은 유연함의 증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다양한 현상들을 연결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이 책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코너가 아는 것이 힘 시리즈예요. 아는 것이 힘. 이 부분에 특히 더 주목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목차 제목만 보고도 귀가 솔깃해지더라고요. 3년간 전기료 500만 원 아끼다. 15만 원의 문제를 3만 원으로 해결하다. 단독주택은 태양광 발전 무조건 설치. 네네. 이런 제목들은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데요. 그렇죠. 단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저자의 경험에서 나온 진짜 생생한 노하우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절약 비결? 이게 단순히 플러그 뽑으세요 이런 수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마 저자가 직접 겪었거나 현장에서 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했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전기설비 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는 팁, 정부 지원 정책 활용법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50만 원 문제를 3만 원으로 해결했다는 건 어쩌면 전문가 부르기 전에 간단히 점검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걸 놓쳐서 큰 비용을 내는 경우 그런 걸 막아주는 팁일 수도 있고요. 아하, 태양광 설치 권장도 초기 투자 비용 대비해서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나 정부 지원 같은 걸 다 고려한 현실적인 조언일 거고요. 중요한 건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이 그냥 딱딱한 기술 설명서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저자의 삶의 이야기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는 거겠죠?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책의 아주 독특한 매력이라고 여러 서평에서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전문적인 전기 지식을 다루면서도 그걸 어렵거나 지루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저자의 경험과 성찰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틀 안에 잘 녹여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도움까지 얻을 수 있게 구성했다는 겁니다. 와, 기술과 인문학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양쪽의 장점을 아주 조화롭게 잘 버무려낸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가 이런 생각의 확장이나 실용적인 지혜에 초점을 맞췄다면 2부, 전기인의 일상은 좀 더 저자 개인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기 기술자가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현장에서 겪었던 기쁨, 슬픔, 어려움들, IMF 외환위기 때는 제주랑 서울을 오가면서 생활고도 겪으셨고 심지어 암투병 경험까지 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의 기록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졸음운전 사고 후에 금주를 결심하게 된 이야기나 자칫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전기 사고 경험, 심지어 공기업 직원으로서 한국전력이랑 법적 다툼까지 벌였던 이야기 등등 정말 그야말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또 개인적인 고백들이 가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담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도전이나 선택, 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울림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출판사 서평에서도 전기 현장이라는 특수한 경험 속에서 평범한 일상의 온기를 발견하고 집안일부터 코로나19 경험까지 소재가 무궁무진하게 확장된다 뭐 이렇게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특수한 직업 세계를 다루지만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다. 이런 의미겠죠?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개 기술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그분들의 구체적인 일상이나 고민, 뭐 성취의 순간, 좌절의 순간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동안 잘 몰랐던 세계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동시에 결국 우리랑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삶의 무게와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게 바로 특수한 경험 속에서 보편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힘일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저자의 메시지는 그럼 뭘까요? 저자가 서문 말미에서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을 건넨다고요? 네, 그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뭐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마음속에 써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꺼내고 싶은 그러나 망설였던 이야기 말입니다. 부족한 생돌이라도 꺼내놓는 그 순간부터 귀한 걸음이 됩니다. 이렇게요. 아, 부족한 생돌이라도 꺼내놓는 그 순간부터 귀한 걸음이 됩니다. 이 구절 참 마음에 와닿네요. 이게 그냥 단순한 독려나 격려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저자 자신의 지난 시간을 통해서 얻은 어떤 확신에 찬 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만 찾던 좀 경직됐던 공학도 스스로 생돌 같다고 여겼던 자신이 글쓰기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내면의 변화를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예기치 못한 용기나 위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지식을 좀 빨리 습득하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까지 얻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책은 여러모로 참 흥미로운 선물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전기라는 전문 분야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도 얻고 또 한 인간이 자신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스스로를 성찰해 나가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잔잔한 감동이나 공감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어쩌면 이거 기술 서적 코너가 아니라 에세이나 자기계발 코너에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좀 의미를 찾고 싶거나 혹은 너무 평범해서 주목하지 않았던 자신의 일상 속에서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고 싶은 당신이라면 저자의 이야기가 정말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네. 온라인 서점 속의 문구처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생 공감 지침서라는 표현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지식과 인생 경험이 이렇게 밀도 높게 그리고 또 진솔하게 결합된 책은 사실 흔치 없거든요. 네. 오늘은 35년 차 전기기술자 신문섭 씨가 쓴 책 전기기술자 생각에 감전되다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한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전문가가 글쓰기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나서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얻은 실용적인 지혜와 삶에 대한 따뜻한 성찰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보는 참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정답이 비교적 명확한 공학의 세계에서 출발해서 글쓰기를 통해 삶의 복잡하고 다양한 면면들을 좀 끌어안는 그런 유연한 시선을 갖게 되기까지 저자의 진솔한 여정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 어떤 질문인가요? 매일 마주하는 당신의 익숙한 업무 환경이나 혹은 깊이 파고든 전문 분야 속에요. 혹시 꺼내서 잘 닦아보면 예상치 못한 통찰이나 새로운 연결점을 만들어내고 어쩌면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이나 용기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숨겨진 스파크가 잠자고 있지는 않을까요?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 안의 생도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